경기가 구분된 5개의 영역에 4가지 색을 칠합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색 중 1개의 색으로는 이유단 2개 영역에 서로 다른 색 중 1개의 색으로는 이유단 2개 영역에 나머지 3개의 색으로는 남는 3개 영역 칠합. 국어를 못 읽은 것 같아. 이유단 2개는 하나의 색을 칠할 거고 나머지 3개는 각각 칠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서로 4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아무것도 이제 없어. 이제 이웃하는 것만 이웃하는 거 이웃 또 있나요? 없잖아. 이웃 있잖아. 6가지를 이제 묶을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한 색을 칠하고 나머지를 칠할 거야. 6 곱하기 4팩 됐습니까? 6 곱하기 4하고 3팩 가도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15번. 왜 안 지워졌지? 이거 왜 안 지워졌지? 4시인데. 자, 올해 또 기아가 야구를 우승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많대? 뭐가 이렇게 많지? 이건 저번에 설명한 거구나. 잠시만요. 자, 우리가 경기할 때 보통 하는 경기가 크게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리그랑 토너먼트를 보고 있어요. 리그는 우리가 프로야구로 보면 시즌 중간에 하는 게 리그고, 토너먼트라는 것은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거. 플레이오프는 여러 경기를 하지만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한 번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우리 대진표 짜자는 거에 그걸 토너먼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그는 경기. 첫 번째 리그제는 2팀이 경기를 할 거고 그 경기를 여러 번 합니다. 하영아, 한 팀은 몇 번 해? 누가 야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 딱 봐도 지금 야구 지금 저번에 야구장 너만 갔어. 우리 야구장 갔다 온 사람 너밖에 없어. 지금 16경기를 합니다. 맞니? 16경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야구가 총 10개 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리그제는 2팀씩 경기를 해서 야구 경기라면 10시 이하 10팀 중에 2팀이 게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몇 번 하냐면 16번을 하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 얘는 45 맞나요? 5, 9, 45 16 말 안 맞는데? 맞아? 그러면 6, 5, 30 계산이 잘못됐는데? 5, 9, 45 안 맞는데 지금? 얼마니? 45에 16 곱하면 300 15? 말이 안 맞는데? 그럼 16개인 거 아닌가 보네? 말이 안 되는데? 몇 번 안 돼요? 144경기인데 팀당? 어떻게 계산돼야지 그거는? 내가 9팀하고 하고 있고 A라는 기아가 다른 9팀하고 경기를 16번씩 하니까 9 곱하기 16으로 가겠네요. 9 곱하기 16 됐어요? 얘는 무슨 말이야? 총 경기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45 곱하기 16은 내가 알고 있는 식이라면 144 곱하기 5로 가야겠지. A팀하고 B팀이 한꺼번에 경기를 하니까 10 나누기 2로 가야 맞겠지. 그럼 맞게 되나요? 그러면? 맞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번 올해 이제 야구 경기 수가 되겠어. 총 경기 수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그제는 2팀이 경기를 하고
여러 번씩 경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두 번째 토너먼트는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첫 번째는 경기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 경우 방법이 있어요. 자, 경기 수는 우리가 대진표를 작성을 하다 보면 보통은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몇 강부터 시작하냐면 뭐 8강, 16강 이렇게 하겠죠. 8강, 16강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팀씩 보통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의 거듭 제곱 형태가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16강, 8강, 4강, 2강 이렇게 되는 거지. 결승이라 말하고. 그래서 32강부터 이렇게 64강 이렇게 보통 많이 짜요. 근데 짜다 보면 내가 32팀이 꼭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만들긴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안 짜지고 어쩔 수 없이 부전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진표 짜는 방법이 있고 경기수가 있다 이거지. 그 중에 경기수가 조금 더 쉽긴 합니다. 경기수는 자, 얘를 일일이 세는 방법은 있어. 일일이 세는 방법이 있는데 자, 몇 경기야? 4경기. 몇 경기야? 2경기. 몇 경기야? 1경기. 얘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 밑으로 가면 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물론 등비수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수를 더할 거고 여기까지 경기수가 될 거야. 이렇게 일일이 세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 경기 한 경기당 한 팀은 떨어지고 한 팀 붙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붙은 팀은 또 붙겠지. 그럼 떨어지고 최종은 몇 명이 남아? 몇 팀이 남아? 최종은 한 팀이 남는 거지. 경기 수하고 떨어진 팀의 개수가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한 경기 하면 무조건 한 팀씩 떨어지잖아. 그래서 경기 수는 참석팀이 N팀 참석을 하면 경기 수는 N-1 경기가 되겠지. 지금 8팀이 했으니까 7경기를 할 거고 16팀 하면 15경기. 주로 이게 거듭제곱 많이 하지만 부전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전승은 게임 안 하니까 일단 올라가잖아. 그러면 팀이 지금 굳이 이게 거듭제곱이 안 나오더라도 경기 수는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은 대진표 짜는 것은 뒤에 있는 조합 쪽에 어떤 내용과 연결될 거냐면 분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분배는 이쪽 문제는 아니고 분할의 개념이야.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 어렸을 때 보면 천장에 다른 모빌 같은 모양이야. 얘 둘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어. 예? 바뀐지 뭐 바뀐지 안 바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붙은 팀이 중요한 거야. A랑 B랑 붙는 거와 B랑 A랑 붙는 거는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A, B, C, D랑 E, F, G, H가 붙는 경우가 요놈이 자리가 바뀌었어. 그럼 E, F, G, H, A, B, C, D도 똑같은 모양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할 분배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정형은 순열이 좀 편합니다. 정해진 틀을 갖고 있을 때. 근데 분할 분배로 풀어야 되는 것은 비정형이 있어. 비정형. 다시 말해서 뭐 룰을 정하겠지. 원래 보통은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팀들을 잘 몰랐을 때 무작위로 하는 거고 팀의 성질을 특징을 알고 있으면 1등하고 2등이 먼저 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시드라 말을 해. 자리 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1등 팀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1등이 1이 들어가면 2등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보통. 그 다음에 3등은 어디로 들어가면 3등이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등이 이렇게 들어가요. 1등이 초창기 잘 안 떨어집니다. 물론 2등도 잘 안 떨어지겠지. 2등, 3등도 쪼개져서 들어가니까. 보통 배정을 할 때 그렇게 배정을 해.
알겠나요? 그래서 그러한 룰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분할 분배도 알고 있고 순열도 알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분할 분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분할로 풀면 8팀을 일단은 8팀을 4팀 4팀으로 쪼개고 다시 4팀을 2팀 2팀으로 쪼개고 요놈을 다시 오른쪽 4팀도 2팀 2팀으로 쪼갤 거야. 2팀 2팀만 쪼개면 이제 끝납니다. 왜냐면 A, B나 BA 똑같으니까. 그래서 분할 문제로 풀면 얘를 8C4 곱하기 4C4 그리고 200분의 1을 해줘야 돼요. 4팀 분할입니다. 4팀이 이렇게 들어가나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다시 4팀을 2팀으로 쪼개고 200분의 1로 나눠주고 왼쪽도 하고 오른쪽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산식이 좀 길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자리, 여기 A 자리, B 자리, C 자리, D 자리 아니면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말이 붙어버리면 다릅니다. 완전 다른 말이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그냥 대진표 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얘를 순열로 푸는 방법은 얘를 쭉 나열을 시키는데 중복이 발생한다. 순열을 풀면 일단은 8팀이니까 8팩 나열을 하는데 어떠한 중복이 발생하냐면 얘 둘이 자리 바꾸면 똑같은 말이지. 얘 둘이 바꾸면 똑같은 말이고 얘 둘이 바꾸면 똑같은 말이고 얘 둘이 바꾸면 똑같은 말이고 또 이렇게 둘이 바꾸면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둘이 바꾸면 똑같은 말이고 또 이렇게 둘이 바꾸면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 두 자리면 두 자리야. 그래서 얘가 이 100이 7번 중복이 발생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연산보다는 아래에 있는 연산이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아래에 있는 연산은 정해진 틀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둘 다 연습을 하고 어떤 게 좀 편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도 이게 문제는 서술형에 이게 작성의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예? 수업 얘기를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내 생각은 그냥 인정을 해줄 것 같긴 해.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풀어? 8명을 4명, 3명 수가 다르네요. 그 다음에 4명을 2명, 2명 그 다음에 3명을 2명, 1명으로 나누겠지. 그러면 2명, 1명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게 입혀고 나누는 게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시 그대로 적어볼까요? 얘는 8C4 8이 아니죠. 8이 아니죠. 7입니다. 7 7팀이야. 7C4 곱하기 3C3 끝. 곱하기 그 다음에 4팀을 4C2 2C2 2팀이니까 200분의 1 그 다음에 3팀을 3C2 1C1 자, 분할 분배에서는 자, 요 과정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적어준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나는 이걸 안 써도 된다라는 판단이 돼야 돼. 근데 보통은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다를 때는 안 써도 됩니다. A, B라고 했으면 나는 이 자리 넣겠다. A 자리 넣겠다. 그럼 분할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한꺼번에 끝낼 수가 있다 이거지. 이 4명을 2명으로 나누는데 4C 곱하기 2C 해서 200분의 1로 하는 게 분할이야. 그리고 A방, B방에 넣겠다가 2팩입니다. 근데 얘랑 약분이 되고 얘는 1이니까 안 해. 4C2만 넣어서 집어넣겠다가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은 의미긴 한데 알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실수를 안 할 때까지는 두 가지 방법을 써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풀었어. 근데 틀렸어. 그 이유가 뭐야? 분할 분배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열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7팩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게 똑같아. 이렇게 바뀌는 게 똑같아. 이렇게 바뀌는 게 똑같아. 이렇게 바뀌는 거 똑같아. 보입니까? 자리가 바뀌면 똑같은 것이 중복이 발생해서 얘는 이 100을 4번만 하면 됩니다. 얘랑 얘랑 차이점을 보면 얘가 8이지? 8이 더 있지? 얘는 2의 세제곱이 더 있지? 약분하면서 얘는 똑같은 말입니다. 7팀 대진표 짜는 방법과 8표 대진표 짜는 방법은 똑같아요. 개수가. 외운다기보다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얘는 기본적인 정해진 형태를 갖고 할 때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리그 개수하고 토너먼트 경기수냐 대진표 짜는 좀 다른 문제야. 위에 두 개는 요거는 경기수야. 얘는 대진표 짜는 방법이고요. 이해되시죠? 연습. 어느 경기에 참가한 팀 수가 홀수라 3 규칙을 상위 4팀을 결정합니다. 제비 뽑기로 2팀씩 한 조가 되어 승자가 2차전에 진출한다라는 말은 토너먼트네요. 토너먼트. 제비 뽑기에서 조를 이루지 못한 팀은 부전승이야. 2차전 진출합니다. 2차전에 진출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경기씩 치르는 리그전을 합니다. 이제 리그전을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4팀을 결정을 합니다. 재경기 등의 추가 경기가 없이 상위 4팀이 가려지는데 총 35경기를 했다면 참가한 팀의 총 몇 팀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총 경기수가 35경기지. 그러지? 첫 번째 경기가 홀수라고 했지. 홀수. 그러면 나는 뭐 팀이라고 해요? 팀의 개수를 뭐 2n-1팀이라고 생각이 되겠지. 이게 불편하면 2n 플러스 1로 써도 관계는 없어. 플러스 1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려면. 2n 플러스 1팀인데 한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갔고 지금 원하는 게 뭐야? 경기수잖아. 그럼 첫 번째 경기는 몇 경기를 했겠어? 얘는 n경기를 했겠죠. 2n팀이 두 팀씩 짝을 지어서 n경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남는 팀 몇 팀 남았어? 그냥 n팀 올라갔고 부전승이 있으니까 여기 몇 팀 남아서 n 플러스 1팀이 남아있죠. 거기에서 리그를 했습니다. 리그를 해가지고 리그전 n 플러스 1c2 다시 말해서 경기수는 n경기하고 n 플러스 1c 2를 했더니 두 개를 더하면 35경기가 나오게끔 n을 지정해 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경기수입니다. 문이 있네. 8명이 씨름 선수 다진 대진표를 짜는데 요거에 대한 대진표 그냥 대진표는 그냥 아까 개수 짜는 방법은 했어요. 근데 언제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때 실력이 5위인 사람이 결승전에 진출해야 돼. 5등이 무조건 순서대로 이기니까 5등이 결승전에 진출하려면 1, 2, 3, 4등은 이쪽에 무조건 들어가야겠지. 1, 2, 3, 4등하고 5등은 따로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는 자리 배정이 된 거야. 따지면 위치가 아니라 1, 2, 3, 4등하고 5는 다른 조는 아니지만 구분해서 경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대로 한다 하면 1, 2, 3, 4등과 5, 6, 7, 8등은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8팀을 4팀 나누는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4팀끼리만 자리 배치를 하면 되겠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하면 되겠지. 4C, 2C, 200분의 1 제곱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진표가 없네요. 여기도 있네. 그냥이네. 그냥 아무 내용이 없어요. 다음에 17번 그림같이 정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20개, 모서리 개수는 30개. 이 정 12면체의 두 꼭지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만드는데
내부를 통과하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내부를 통과하는 선분의 개수. 자, 이 문제는 사전 작업은 뭐냐면 정20면체가 도대체 여기에 있는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는 몇 개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게 그 전 작업입니다. 알겠어요? 정다면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잘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짝을 지을 때 정다면체가 5개가 있습니다. 정다면체가 5개가 있는데 정4, 정6, 정8, 정12, 정22 이렇게 짝을 짓고 있습니다. 얘는 스스로 정사면체와 정사면체가 짝을 짓고 있어요. 모양 자체가. 뭔지 알겠네요? 그래서 정6면체와 정8면체의 개수를 구하다 보면 양쪽이 약간 주고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정6면체는 면이 몇 개야? 면이 6개죠. 정8면체는 꼭지점이 6개입니다. 면이 6개, 꼭지점이 6개. 꼭지점이 8개, 면이 8개. 이해돼? 어떤 그림이냐면 정6면체 그림에다가 여기에 있는 무게중심 6개를 안 보이는데 6개가 어디가 있어 나가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고 얘를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키면 정8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세트야 일단. 알겠어요? 정6면체 구한 내용하고 정8면체 구한 내용이 연결이 분명됩니다. 됐어요? 정12면체, 정12면체는 꼭지점이 20개잖아요. 정20면체는 꼭지점이 12개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일단 2개가 세트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은 2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 면의 모양.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2가지만 알면 우리는 나머지 꼭지점과 모서리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자, 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이야. 삼각형이 3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개, 4개, 5개 이렇게 할 거야. 삼각형 정사면체는 3개, 8면체는 4개, 20면체는 5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면의 모양은 알고 꼭지점 모인 개수도 이제 알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모서리는 무조건 2로 나눌 거야. 2개의 변이 만나서 모서리가 되는 거고 꼭지점은 모인 개수로 나눠줄 겁니다. 엄마 이해됩니까? 12면체로 해보면 얘는 정오각형이 12개가 모여있는 그림이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얘를 2로 나누면 모서리의 개수야. 얘를 꼭지점에서 몇 개가 모여서 3개가 모였지. 3개가 나눠주면 이러면 꼭지점의 개수가 됩니다. 이해되니? 자, 모서리는 무조건 2로 나눠줄 거고 됐습니까? 꼭지점은 모인 면의 개수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모서리 개수와 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내용이니까 여기를 뭐 블랭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주어지긴 했지만 구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정 12면체니까 일일이 셀 수도 있겠잖아. 정 20면체 그림은 주어질 수 있지만 요거 센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럼 정 20면체는 삼각형이 20개 있고 얘를 2로 나누면 모서리의 개수야. 그러니까 30개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꼭지 몇 개 모여서 5개 모였지. 얘를 5로 나누면 꼭지점의 개수가 돼.
그래서 꼭지점이 12개가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나왔으니까 문제는 이제는 이 내부를 관통하는 거. 이렇게 내부를 관통이 잘 안 보이네. 관통하는 이러한 모서리가 도대체 몇 개인지를 알아내라 이거지. 대신 그럼 뭘 알아야 돼?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할 거니까 꼭지점 개수는 알고 있어야겠네. 그래서 20C2 하면 꼭지점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되겠지. 선. 거기에서 어떤 선을 빼? 외부에 있는 선들은 빼주겠다. 다 외부에 있는 모서리 30개를 빼주겠다. 모든 선을 그래서 두 점 연결하면 선. 그래서 모서리도 있을 거고 내부로 관통하는 선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선에서 모서리를 빼주면 내부로 관통하는 선분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빵. 잘 준비하고 있지. 안 자겠지. 뭐 네가 풀어봐 그러면. 어떻게 풀어? 15개가 있어. 2개를 선택하여 주의사항입니다. 선분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선분이 있고 직선이 있어. 선분이란 말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는 소리네. 그러지? 그럼 선분은 점 2개를 골라주면 일단 점을 골라준다는 말은 서로 다른 상황이겠지. 모두 15개 중에 2개 골라면 모두 다른 상황이야. 모든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시점과 종점을 봤을 때, 시작, 끝점을 봤을 때 다 다른 모양이 되겠지. 그럼 요 개수가 그냥 선분의 개수가 되겠네요. 대신 직선은 그거를 연장을 시키니까 그 일직선상에 놓인 점들은 뭐가 돼?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일직선상에 놓인 상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너희들이 틀리는 이유는 일단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못 세. 일직선을.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일직선이 몇 개 있느냐 이건 방법이 없어. 일일이 세야 돼요. 그럼 내가 놓치고 세면 이건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는 적어놓을게요. 15C2에서 빼기 5개짜리 5개가 일직선에 놓인 놈, 4개가 일직선에 놓인 놈, 3개가 일직선에 놓인 놈의 개수는 일일이 세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틀리는 것은 뭐냐면 쌤은 이렇게 쓰고 있어. 얘를 하나를 빼라 이거죠. 하나씩은 빼달라.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 하나는 남겨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세트를 세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 예시로 들면은 요 5점을 가지고 내가 직선의 개수를 세라 하면 굳이 5C 우리는 안 하지. 그냥 하나요 끝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억지로 5C1을 해가지고 빼기 5C를 했더니 자기 자신도 사라졌다 이 말이야. 하나 너해. 그래서 하나를 빼고 세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하나를 빼고 빼달라. 그 다음에 세트는 일일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로선, 세로선, 그 다음에 사선까지 사선 반대쪽 이거는 일일이 세야 되는 문제니까 놓치지 않게 세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20번 1부터 10까지가 적힌 10개의 공과 상자 4개가 있는데 4개의 상자 중 3개는 크기 모양이 같고 나머지는 다른 상자 한 상자는 다른 상자보다 큽니다. 10개의 공 4개의 공을 4개의 상자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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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를 나누어 담으려고 할 때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거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겁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아. 크기와 모양이 같다는 말은 얘 2개의 바구니를 담아가지고 자리를 바꿔놨어. 그럼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똑같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담는 것은 다 똑같을 거고 요거에 담는 것만 구분시키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4개를 일단은 10개를 3개, 3개, 3개 하나로 분할을 할 거고 분할된 4개의 팀을 집어넣을 건데 얘하고 얘는 구분이 되잖아. 3개짜리야 1개짜리. 그냥 1개짜리를 큰 거에 집어넣을 건지 3개짜리를 큰 거에 집어넣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분배를 시켜줘야 되냐면 일단 1개짜리 집어넣는 방법은 1개짜리 집어넣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하나 넣고 됐습니까? 넣고 여기에 3개, 3개, 3개는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3개짜리를 집어넣는 방법은 3가지가 되겠네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10개를 3개, 3개, 1개를 분할하고 곱하기 얼마 하면 될 거야? 집어넣는 방법, 분배하는 방법 4가지를 곱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10C3, 7C3, 4C3, 1C1 곱하기 300분의 1 분할하고 곱하기 4 다음 21번 7인승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A, B와 운전을 하지 못하는 4명. 자, 자리가 몇 자리야? 자리가 몇 자리? 7자리. 사람 몇 명? 6명. 그럼 한 자리가 B지. 기억하세요? 자리는 7자리인데 사람은 6명이야. 한 자리가 B지. 그러면 그 빈 자리는 특별한 자리야? 특별한 자리가 아닌 거야? 특별한 자리. 특별한 자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7명이 7명 앉는 경우하고 7자리에 7명 앉는 경우랑 7자리에 6명 앉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러잖아. 그 자리에 A가 앉는 경우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건 둘 다 특별한 거라고. 됐어? 그래서 한 자리만 빈 것은 그 특별한 자리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니? 근데 두 자리가 빈 건 달라요. 두 자리를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은 일단 7팩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CD는 자리 배정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부터 보통은 해결합니다. A, B 넣을 거야. 여기다 A, B 넣을 거야. 운전석에 A, B 넣을 거야. 2가지. CD는 가운데 줄에 앉을 거야. 이렇게 앉을 거야. 이렇게 앉을 거야. CD 자리 바꿀 거야. 그럼 2가지 곱하기 운전석, 그 다음 CD 자리 배정, 그 다음에 둘이 자리 바꿔. 그럼 CD까지 안 쳤지? 나머지 몇 명 남았어? 3명. 자, 한 명 앉았고 운전석에 A 앉았고 뒤에 CD 앉았어. 몇 자리 남았어? 4자리 남았고요. 사람 몇 명이야? 3명. 한 자리 비어 있을 거야. 곱하기 얼마? 4팩이라고요. 4자리에 3명 앉는 경우 4팩 4, 3, 2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25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조합을 찾고 나중에 나열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처음부터 나열 생각을 하고 푸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이해됩니까? 근데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조합을 하고 나열하는 게 복잡한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야. 나열은 언제 신경 쓸 거야? 나중에 신경 쓸 거라고. 나중에 할 거라고 해.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얘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자음이 다른 자음과 이웃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구분한 거야? 일단 자음과 모음을 구분한 거야. 일단 모음이 3개고 자음이 6개입니다. 모음은 3개, 자음은 6개. 3팩, 6팩 나온 이유가 그거야. 나중에 나열할 거야.
그러면 3팩, 6팩을 이제 안 한다 이 소리잖아. 안 한다는 소리는 자음, 모음에 대한 나열은 자음을 구분하지는 않겠다. 자음을 다 똑같은 자음으로 보고 모음을 똑같은 모음으로 봐서 뭐 어떠한 조합이 있는지를 찾아내겠다라는 문제가 되겠다고 일단. 그러면 그게 A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룰은 뭐야? 자음은 다른 자음과 이웃하도록이지. 자음 6개가 이웃을 하도록이에요. 6개가 아니라 나가 자음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자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웃하도록의 부정은 뭐야? 이웃하지 않도록인데 문제는 6마리입니다. 6마리가 이웃하도록이 있는데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어떻게 이웃이 있어? 6 이웃이 있겠지. 두 번째 어떻게 이웃도 돼? 4, 2 이웃이 있겠지. 세 번째 3, 3 이웃도 있겠네. 네 번째 2, 2, 2 이웃도 있겠죠. 현재 이 문제가 요구하는 자음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4, 2 이웃이라는 말은 4개, 2개, 4개끼리 이웃, 2개끼리 이웃을 하는데 4개, 2개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 4개, 2개도 이웃한다는 말은 6 이웃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우리는 이 6개를 이웃하는 방법은 생각해 안 해? 안 하겠죠. 왜? 자음을 동시에 집어넣었으니까. 뭐 황정이 이제 따뜻하니까 자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네들은 이웃을 안 시킬 거야. 얘네 배치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다시 얘네들이 요거 3마리 요거 3마리가 누군지 이 3마리를 끄집어내 안 끄집어내? 안 끄집어낸다고. 우리는 조합을 찾는 거야. 이 3마리는 똑같은 경우나 생각하는 거라고. 나열은 나중에 할 거니까. 알겠니? 그러면 6 이웃은 여기에 자음 몇 개 있어? 모음이 3개 있죠. 모음이 3개. 그러면 3, 6 이웃.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떻게 돼? 4, 100이 아니라 이 모음 3개도 똑같은 모음이라 생각하겠죠. 모음 3마리, 동그라미 3마리, X 1마리 이렇게 나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 나열은 알겠니?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4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4개가 모모모 자음 이웃 4팩 자자자가 중복이 발생한 3팩을 나눴다. 1, 2, 3는 세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자, 두 번째 4, 2 이웃은 4개랑 2개의 그룹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4개의 그룹과 2개의 그룹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구분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자음, 모음이 들어가고 여기 사이에 이 4개, 2개의 자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입니까? 4, 3 이해됩니까? 사이사이 끼얹는다 4, 3 됐어?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된가요? 했더니 밑에 거도 여기 들어가니까 4, 3 하면 얘는 안 됩니다. 4, 2는 4개, 2개니까 다른 모양인데 3, 3은 똑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4시 2로 가져야 돼요. 4시 또는 뭐 위에 거 했더니 4 곱하기 3 2로 나눈 거와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고 둘은 이제 하나 둘 셋 4개 4개가 아니라 3개죠. 3개 맞죠?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 이웃하지 않아. 4시 3이 되겠다. 요게 다 더한 게 A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맞나?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사실 이런 틀에 맞춰서 푸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3팩, 6팩에 대한 것은 자음 나열이고 모음 나열이구나 알려졌다는 것은 나중에 나열을 했다는 소리고, 얘를 집어넣기만 한 거야. 자음 자리와 모음 자리만 구분을 시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6번 2층 건물의 어느 고시원에는 1인실 방이 각 층에 4개씩 있고 각 층 방에는 1545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6명의 고시생을 다음 규칙에 방을 배정합니다. 방을 배정하는 방법이 수고라. 각 층에서 앞번호 방을 비워놓고 뒷번호 방을 배정하지 않아. 앞으로부터 배정을 시킬 거야. 각 층의 방은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6명이니까 6명을 층마다 방은 4개가 있으니까 4명, 2명, 3명, 3명 2명, 4명 이렇게 들어가겠네. 1층, 2층에. 됐니? 그러면 사람만 여가 1층이고 여가 2층이니까 사람 구분을 시키고 방은 그 사람을 나열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뭔 말이야? 6시 2 1층 들어갈 사람 골라주고 됐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 1층 나열해주고 2층 나열해줄 거야.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얘는 1층 들어갈 사람 골라주고 여기까지 똑같은 말을 하겠어요. 6명을 3명 3명 나눠가지고 1, 2층에 배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요거랑 여기 안 하는 거랑 연산이 똑같단 말이야. 1층하고 2층이 다르니까 6명 1층 골라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2층 갈 거야. 그리고 1층 나열, 2층 나열. 세 번째 케이스는 얘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아. 뭘 안 했어? 다 했나? 5번, 6번, 7번. 조금만 정신 차려야 돼. 이게 경우에서 순율 조합은 말입니다. 말. 여기 있는 문장을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야. 대신 순율 조합은 훨씬 더 수학적 내용이 더 많이 가미가 돼 있고 순율적 이론이 있고 조합적 이론이 있으니까 6개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은 6, 2, 3, 5, 15가 되겠어요. 1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집합을 2개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개 중에 2개씩 있는 부분차 1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15C2 하려고 그래. 됐지? 근데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 같지 않겠지 이거는. 15개가 있는데 15개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지? 그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2개 골랐다는 소리겠지. 엄마 이해되니? 됐어?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문제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28. 네 자리 자연수 중 네 자리의 자연수 중 수의 배열 상태가 천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져요. 커져요. 두 가지가 나오겠네. 작아져요, 커져요. 지금 네 자리 자연수 중에 이렇게 커져요, 작아져 하는 이유는 1의 자리에 0을 넣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수를 4개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0, 2, 3, 5를 골랐어. 그러면 첫 번째 배열은 어떻게 될 거야?
5, 3, 2, 0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번째 배열은 0, 2, 3, 5로 쓰고는 싶은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0을 자 얘는 0을 고르면 안 된단 말이고 얘는 0을 고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4개만 골라주면 그 자리대로 들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두 번째 문제는 0을 고를 수가 없다 해서 얘는 9C4가 되겠습니다. 0은 고를 수가 없어. 0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 이 룰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32번. 쌤이 이 문제도 저번 시간에 할 때 3의 배수에 대한 얘기는 좀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겠어? 일단 3으로 다른 나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입니다. 현재는 몇 개야 이제? 4개의 조합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를 적을 때 어떻게 적으라고?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0인 게 나눠오자면 1, 2, 3, 4, 5, 6이고 4개의 수로 우리가 찾는 조합은 3개가 일단 3개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0, 0, 0, 1, 1, 1, 2, 2, 2, 0, 1, 2 이렇게 된다고 했죠. 4개의 조합은 여기다가 뭘 추가해? 0만 추가하면 된다고 했지.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1, 2, 1, 2가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5개 조합입니다. 이 5개의 조합 중에 이 문제한테 적용되는 애는 1이 2개, 2가 2개, 0이 2개니까 2개씩은 있어야 되니까 요놈하고 요놈이다 이 말이죠. 이 조합은 0, 0, 1, 2 몇 가지야? 이 조합은 0, 0, 1, 2 뽑는 것이 4가지. 나열이 4팩. 맞습니까? 이 조합은 1, 2, 1, 2 한 가지 조합에 나열이 4팩.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겁니다. 수가 지금 개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숫자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3번까지 있으니까. 뭐야, 두 문제가 더 있어? 쉬었다 합시다.